오늘은 먼저 한나라부터 이야기를 해야 제가 이게 아사달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나라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나라의 개기일식이라고 추정되는 날짜들을 뽑아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6개의 날짜를 뽑아줬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기원전 204년, 기원전 181년, 기원전 69년 그래가지고 서기 31년, 서기 124년, 서기 165년 그래 6개를 찾은 거예요. 그게 여기 안에 어떻게 해서 일식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느냐면은 여기에 일식이 있었는데 다 객일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객일식이 됐다, 다 가려졌다 이런 뜻이야. 요 기라는 표현이 여기 일식 주회란 말은 여기 낮이 어두워졌다 이런 뜻이에요. 주회. 그러니까 낮이 어두워졌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일식이 6개가 있는데 이 6개를 다 찾아봤어요. 내가 한 달 204년 10월인데 한 40일 정도 차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거 정확하네. 야 이거 정확한 거야. 10월 20일이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40일 차이 나거든 지금.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일식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일식들 중에서 일식을 여기 하나 둘 셋 6개의 일식을 찾았는데 6개의 일식 중에서 4개의 일식은 전부 다 남극에서 나타나요. 4개의 일식은 2개의 일식은 모두가 2개의 일식은 현재 중국 땅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2개의 일식은 차이가 뭐냐? 2개의 일식은 정확히 날짜가 맞아요. 그리고 4개의 일식은 일자가 40일이 차이 나요. 전부 다 동시에. 무슨 말이냐? 여기 4개의 일식. 그게 정확하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 당시의 일식은 전웅력을 날짜를 전웅력을 사용을 했는데 전웅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계산을 못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한 40일 차이가 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전웅력이 현대의 요 달력으로 바꿨을 때 지금 어떻게 계산을 되는지를 모르는데 그 달력으로 전웅력으로 계산하면은 40일이 차이가 맞아야 해.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 40일이 일관성이 있고 두 번째는 너무 여기 지금 중국 대륙으로 여기 찍힌 일식이 2개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사기친 것 같단 말이야. 왜? 날짜가 너무 정확해. 전웅력이라면은 그 날짜를 지금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는데 왜 날짜가 정확하냐. 그러니까 이게 사기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중국에 기록된 책이 뭔 줄 알아야. 중국의 요 일식에서 중국의 중국 책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1929년도에 중국의 25사가 발간이 돼요. 그 중국의 25사가 어떻게 발간이 된 줄 아세요? 그게 이제 신문화 운동 때 발간이 된 거야. 신문화 운동 때 옛날 책들을 전부 다 고쳐요. 어떻게 고치냐? 뭐 완벽하게 다 고칠 수는 없지. 그런데 대부분의 어떻게 고치냐면은 그 신문화 운동 때 고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거기가 북경이라는 말이 있어. 북경. 그러면 그 옆에다 가로를 쳐요. 패렇게 가로를 쳐가지고 연경 이렇게 써놓고 북경 그러면 연경이라고 써놓고 오늘날의 베이징 이렇게 쓴단 말이야. 1929년도에 신문화 그게 역사를 조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조선의 북경이 따로 있어. 조선도 동경, 서경, 북경 다 있단 말이야. 동경, 서경, 북경, 남경 다 있어. 조선도. 자, 조선의 북경도 있고 명나라의 북경, 남경 다 있단 말이야. 명나라도. 청나라의 북경, 남경 다 있어. 따로따로 있어. 전부 다.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통일을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역사가 엉망이 돼버린 거야 지금. 뭐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야. 중국 책이. 그거 가지고 역사 공부를 하고 있다고 지금. 미친 새끼들 아니에요? 미쳐? 내가 보기에는 지금 역사한다고 하는 새끼들이 미친 새끼들이야. 역사의 가장 기본은 일식인데 그 일식을 조사를 할 수가 없어 지금.
그 일식을 통해 가지고 위치를 추정해야 되는데 그걸 바꿔버린 거야. 그 도시를 가로쳐 놓고 뭐 어디 이렇게 다 써버렸다고. 그게 끝난 거예요. 다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역사. 여기 이 기록에서 남극이 여기 다 남극이야. 남극 주변에서 다 찍힌 거야 이게 일식이. 자, 일식을 먼저 보여주고 갈게요. 한나라의 일식이에요. 다 남극에서 찍힌 거예요. 남극에서 일식이. 자, 이것도 일식이 남극에서 찍힌 거예요. 한나라의 일식이에요. 이것도 남극에서 찍힌 거예요. 한나라의 일식이에요. 이것도 남극에서 찍힌 일식이에요. 한나라의 일식 4개라고 했죠. 4개가 다 남극에서 찍혔어요. 2개는 지금의 중국 땅에서 찍힌 거예요. 2개. 가짜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현대 날짜하고 정확하게 날짜가 맞아. 그 전웅력으로 이렇게 했는데 전웅력이 현대 날짜하고 맞지를 않는데 이거는 가짜라는 거야. 이건 가짜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가짜야. 정확히 날짜가 맞아. 현대 거다고. 무슨 말이냐? 그래서 내가 이 애한테 물었어요. 야, 너 지금 지금요 일식을 나한테 가르쳐 줬는데 너 어느 책 몇 년도 판을 보고 한 거냐? 그러니까 1962년도 판이 돼 이게. 야, 그러면 그런 건 엉터리다. 앞으로는 절대 그거 쓰지 마라. 그랬어. 1960년도 판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이제 물론 67년경부터 해가지고 그게 문화대혁명이 벌어져요. 야, 문화대혁명 때 다시 한번 책을 다 보여. 2번 교정이 된 거야. 2번. 2번이 아니야. 그 사이사이에도 계속 교정이 돼요. 그래서 중간에 끼워 넣은 거야, 이거. 이거는 일식을 중간에 끼워 넣는다고 1962년도 판이다고, 이게. 중간에, 아까 이건 정상인데, 아까 그 일식을 가짜 날짜를 해가지고 갖다 집어넣었다고. 날짜가 일관성이 없잖아. 정확하게 40일씩 다 차이가 났는데, 다른 것들은 2개만 현대의 날짜잖아. 날짜가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이 일관성이 없잖아. 근데 이게 정확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간단해요. 이게 천상열차 분야지도예요.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고구려 시대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고구려 시대에 원본이 만들어졌고 조선 초부터 여기에 이제 그걸 복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고구려 BC 1세기 경에 만들어진 거야.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그러니까 이거는 100% 가짜가 아니야. 이거는 이 BC 1세기 경에 만들어진 거라고. 이건 진짜다고. 여기에 뭐냐면 진나라가 여기 남극이잖아. 여기는 동서만 바뀐 거야. 하늘의 별자리로 여기 지구의 땅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동서만 바뀐 거예요. 동서. 남극이잖아. 남극이 정확하게 남극에 두 나라가 있어. 두 나라가 있고 이쪽은 남극에서 지금 동서가 바뀌었으니까 약간 아시아 쪽으로 약간 오는 방향인데 여기에 진나라가 있어. 지금 남극에서. 정확하게 같이 요 진나라라는 나라를 엎어가지고 그게 엎고 세워진 나라가 어디라고? 그게 한나라라고 했잖아. 근데 한나라가 정확하게 여기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그게 옳은 거야. 그 일식 남극에서 찍힌 올식이 정확한다고. 여기가 일치하잖아. 교차 검증이 필요하잖아. 여기에 진나라가 있어. 진나라는 뭐야? 진나라가 신라야. 신라를 다시 여기 그 한나라는 건 백제의 일부야. 요 백제가 덮은 거야. 진나라를. 원래 신라의 땅이었어 이게. 그런데 백제가 다 먹었어. 요거를 보라고. 여기 보면은 여기가 북극이야요. 북극이 해당되는 나라가 제나라야. 제나라는 물을 건넌다 이런 뜻이야. 건넌다 이런 뜻이야. 제나라는 게. 그러니까 뭐냐? 요 북극을 사이에 두고 건너는 게 저걸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북극을 사이에 두고 제나라가. 그리고 여기가 오나라라고 써졌잖아. 아니 여기가 위나라라고 써졌고 요쪽이 오나라라고 써졌어. 오나라라고 써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도상에서는 지구 보는 상에서는 동서가 바뀌니까 여기가 유럽이야. 유럽이 오나라라고 써졌잖아. 유럽이 오나라야. 그 다음에 여기 위나라라고 써진 데가 어디냐고. 여기 러시아 땅이야. 러시아가 위나라자. 자, 그러고 여기를 보라고. 여기가 연나라라고 써졌잖아. 여기가 연나라고 여기 밑에가 송나라야. 송나라가 우리나라야.
송나라가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여기 어디야? 여기의 땅이 뭐냐면 여기 한가운데가 우리나라고 여기 한가운데가 코리아예요. 코리아가는 중심 핵이란 뜻이야. 지금 한반도가 여기야. 여기 한가운데야. 한반도. 한반도에서부터 이쪽으로 이쪽이 미국 땅이야. 미국 땅. 이게 미국 우리나라에서 아니었어. 다 써졌어. 미국이 우리나라였고 북경이 영경이라고 그랬어. 영경. 연나라가 북경이야. 그럼 북경이 영경이려면 여기 캐나다야. 우리나라 위쪽에 있잖아. 캐나다 지금 오디오 근방이야 이게. 여기 영경이잖아 그거. 캐나다 쪽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약간 미국 땅에서 약간 위쪽 우리나라는 멕시코까지가 우리나라야. 여기 미국 남부 쪽에서 우리나라 멕시코까지가 전부 다 우리나라다고. 여기 써졌잖아. 여기 영경이 거기잖아. 그래서 보란 말이야.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미국 중에서 여기가 덴버라는 도시야. 덴버가 여가 있어. 덴버가. 알았어? 여가 북경이야. 영경이야. 여기 연나라야. 여기 연나라. 여 밑에가 우리나라야. 멕시코까지가. 판타지 하장 다 끝났잖아. 아니 작은 병원에 보면 끝나잖아. 여기 연나라고. 자, 여기에 거대한 강이 있었다 그랬어. 거대한 강. 지구상에서 가장 큰 강이 여기에 요렇게 내려온 여기까지 강이 무슨 강이라고? 강의 대명사야. 그래 강동이 어디냐고? 강동 오나라 여기잖아. 강동이 오나라잖아. 여기가 오나라가 뭐야? 유럽이잖아. 오나라가 지금 강동. 그래서 위나라는 어디? 위나라 러시아. 여기 위쪽에 위나라. 청나라는 산악지역. 여기 저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우라든지 이 유비라든지 저기 다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여기가 우리나라야. 알겠어? 너무 간단한 걸 왜 그러냐고. 이야기했잖아. 여기가 산동이라고, 산동지방이라고. 산동지방을 백제가 먹었으니까 여기가 다 백제네. 우리나라네. 산동이니까. 여기가 산동이라고. 산의 동쪽 아냐. 요거를 우리말로 하면은 여기에 줄령 산맥이야. 그게 줄령이야. 줄령. 여기 줄령의 동쪽. 그 영동 아니야. 영동 지방 아니야. 여기가. 영동. 여기가 호수의 남쪽. 그게 호남 지방 아니야. 줄령의 남쪽, 영남 지방 아니야. 줄령의 여기 호수의 서쪽, 호서 지방. 미친 새끼들 아니야 전부 다. 천상열차 분야지도 안 보고 이게 국보는 뭐야? 아무도 연구를 안 하는데 국사를 연구한다는 개새끼들이 단 한 놈도 연구를 안 하는데 이 국보를 뭐하러 만들어놨어? 조선왕조실록 그거 국보인데 전 세계에 자랑하는 국보야 그게. 전 세계에서. 근데 왜 아무도 연구를 안 하냐고. 개새끼들이 전부 다 개만도 못한 새끼들이잖아. 역사를 전부 다 유조를 하고 있잖아. 여기는 지금 뭐라냐면 순치 1644년에 요거는 뭐냐면은 그 시한역을 공식 채택을 해가지고 서양 사람이 아담샬이 계산한 일시 기간을 여기 해가지고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가장 많이 가려진 때는 9분 이상, 그러니까 10분의 9 이상이 가려졌다는 게, 그게 북경에서라고 하는데, 북경에서 가려지질 않아요, 이날. 자,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식은, 개기일식은 1761년도 요 일식인데, 여기에서는 여 일식도 마찬가지로 북경에서는 계산이 안 되는 게, 북경에서는 보이질 않은 게 일식이야. 그러니까 이 일식 한번 볼까요? 1761년 일식, 1761년 5월 1일. 1761년 5월 1일은 없는데, 일식이. 그리고 5월 4일 날 일식인데, 이건 남극에서 잡힌 건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이거. 1761년 5월 4일로 잡혔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날 일식은, 90분 이상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북경에서 찍어보니까요, 북경에서
몇 프로가 보이냐면 13%밖에 관찰을 못해요. 그러니까 북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90% 이상을 관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북경이 아니고 이것도 엉터리라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더 문제야. 여기 북경에서 분명히 해봤더니 없고 요 위쪽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 대해서 두 개는 중요한 기록이 나와요. 자, 이 기록은요, 요거는 여기 바이칼 호수가 우르쿠츠크를 지나가요. 바이칼 호수에 있는 우르쿠츠크를 정통으로 지나가고요. 여기가 울란바토르거든요. 울란바토르는 매우 가까워요. 여기가 울란바토르네요. 매우 가깝고 북경은 매우 멀어요. 그러니까 북경 근처에 오지를 안 했어요. 절대로. 울란바토르를 항상 지나가거나 요건 90분 이상, 이게 9분 이상, 90% 이상을 덮였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덮일 수가 없어요. 여기 울란바토르 또는 여기라고요. 지금 우르쿠츠크. 울란바토르가 확실해요. 지금 북경 근처에 오지를 안 했다고요. 이 날짜는 이상한 거예요. 이 날짜는 우연인지 뭐란데 북경하고 울란바토르하고 동시에 지켜요. 이거는 무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울란바토르에서 찍힌 거예요. 자, 여름 별장은 분명히 그쪽에 있는 게 맞아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승덕이란 부분, 승덕은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승덕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을 여러분들이 조선왕조실록을 보셔야 해요. 그래야지 역사를 알지. 아니 뭐 국사책에서 배우고 무슨 뭘 배우고 그래가지고 뭘 알겠어. 정확하게 알려줄 테니까 들으란 말이에요. 조선왕조실록 그대로 알려줄 테니까 뭐라고 써졌는지. 지금 뭐냐면은 지금 타타르가 달단이에요. 달단이 지금 우리나라 책에서는 달단이라고 써졌어요. 타타르가. 그게 타타르란 말은 지금 주로 어느 쪽에 뭐냐면 러시아 쪽에 살던 몽고 사람들, 몽고족들을 타타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청나라를 만주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만주족은 그게 몽고족의 일종이에요. 몽고족의 일종이야. 그 몽고족이라든지 그쪽을 전부 다 타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타타르족이 지금 남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타타르족이 어디에서 살았냐면 이 당시에 전부 러시아 땅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하고 오시라고. 이때가 지금 언제냐면은 이때가 지금 광해군 때 이야기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선조 때 완전히 나라가 망가져요. 선조 때. 그러니까 선조 때부터 임진난이 막 생기고 그때 동시에 물론 이제 선조 때 이전부터 이 타타르가 계속 넘어와요. 그 타타르들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타타르가. 선조 이전부터. 그런데 여기 임진난이 끝나면서 이 광해군 때는 타타르가 공격이 매우 심해져요. 벌써. 그게 광해군 때. 그러니까 천조 때 완전히 나라가 다 망해 먹는 거예요. 천조 때부터. 그래가지고 광해군 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오는 루트가 전부 다 산해관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러시아의 가장 그 사지방에 살던 종족들이에요. 이 종족들이. 이게 러시아의 가장 동쪽에 있는 부분, 거기가 사지방이 바로 거기에서 일이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타타르가. 여러분들이 타타르를 알아요. 그런데 산해관이 거기에서 매우 가까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리장성 그거 엉망진창이야. 그 만리장성 내가 나중에 여기 강의를 할 거예요. 산해관이란 것은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시베리아에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해. 알았어요? 그 산해관이 가장 중요한 문제야,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만리장성이라 그건 고려 천리장성이라고. 그 만리장성 엉망진창이라고. 그래가지고 역사의 그 영역이 전부 다 바뀐 거라고 지금. 산해관 지역이 자 지금 산해관 밖의 지역은 불행하게도 다 함락되었고 중국에서 정부라는 것은 아드간이 기약이 없다. 이 말은 여기서 중국에서 말하는 중국이라는 거는 그 명나라 말하는 거예요. 명나라. 그런데 우리나라의 군병으로 지레 먼저 진격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잘 타이르면 할 말이 없는 것은 걱정이 없다. 그리고 강구는 바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 아니니 의당 시세를 관찰하여 잘 처리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산해관 밖이 다 함락됐다. 산해관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산해관은 사할린섬의 맞은편에 있는 거라고. 사할린섬. 무짐작이 북쪽이야. 지금 러시아 쪽이야. 무짐작이 추운 곳이에요. 여기는 겨울이 되면 총 비상이 걸려. 왜? 얼음이 3m 두께씩 쌓여버려. 그 산해강 앞에 있던 거대한 강이 압록강인데 그 압록강이 3m 두께로 쌓여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말 타고 그냥 넘어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겨울만 되면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은 감정적으로 명나라에 충성하는 척 하지 않고 중국에서 정벌하는 것은 아드간이 기약이 없다고 단언한다. 이는 중원의 통제력이 이미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명나라가 너무 약해졌어 지금. 자체적인 반란이 막 일고 그래가지고 이때가 언제냐면은 왕화정이야. 요 왕화정의 패배인데 그러니까 이게 명나라 장수가 왕화정이야. 왕화정이 요양과 광령을 잇고 산해관 안쪽으로 도망친 사건이다. 요양과 광량이 어딘지를 아셔야 돼요. 또 산해관 한 번도 안 읽어보고는 산해관 앞바다에 산해관 앞에가 꽁꽁 얼어요. 겨울이면은 이 바다가 이 거대한 강이 다 얼어버리니까 완전히. 지금 바다로 돼 있지만 옛날에는 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강이 있었는데 꽁꽁 얼어 이 강이. 그러니까 말을 타고 막 막 넘어오는 게야 얘네들이. 여기 지금 현재 러시아 땅 여기가 타타르가 사는 거야. 여기에서 타타르들이 넘어오는 게야. 몽고가 이쪽에 있다고. 사지방이야. 여기가 요 사지방에 몽고가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얼음이 여기가 겨울철에는 얼음이 3m 두께로 얼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철에 이 강들이 여기는 땅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요 안으로 딱까지 다 땅이었어요. 이게 땅이었고 강만 있었어요. 여기 압록강이란 거대한 강이 요게 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일이라고. 요 압록강을 이 압록강에 겨울이 그 꽁꽁 얼어요. 3m가 얼어. 3m 두께가.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은 비상이 걸리는 거야. 이게 계속 겨울에 비상이야. 계속 써졌어. 네, 지금 산해관이 어디 있는데 여기는 산해관 여기 있다고? 미친놈들 지랄하네. 산해관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쪽에 있을 수가 없어. 산해관은. 왜? 여기는 겨울에 얼지를 않아. 겨울에 3m가 꽁꽁 얼은다고 여기가. 여기는 겨울에 이 바다는 여기 바다나 강은 얼지 않는다고. 여기는 3m가 겨울만 되면 3m가 얼는다고.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산해관은 이쪽이 아니다고. 이 산해관 기록에 계속해서 겨울에 강이 얼어가고 여기 뭐 단란히 침입하는 거를 계속 걱정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그래서 겨울에는 여기서 군인들이 훨씬 많이 배치가 됐다가 얼음이 풀리면서 군인들이 해제가 된다고. 이게 얼음이 가장 무섭단 말이야, 겨울이. 요게 산해관이다고, 여기가. 여기 왕화정이라는 게 요양과 광령을 이뤘다고 해서 산해관으로 도망친 사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가 산해관이 내가 보기에는 산해관이 요 정도 위치야. 요 정도. 자관 여기가 산해관이야.
그런데 요쪽에 광령과 요양은 요쪽이야. 하여튼 요양과 광령이 요쪽이 이쪽에 있어. 이쪽에 약간 산해관 옆에 위쪽에. 그래가지고 여기를 다 빼앗겼어. 그래가지고 잃고 산해관으로 도망을 갔다. 그 이야기야. 앞에 이쪽을 다 잃었다는 그야. 아까 요양과 광 어디라겠지. 그게 두 개를 합해가지고 요광이라 했구만. 요광에 함몰든 변방의 정세를 논하다. 이런 것은 어찌된 연고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산해관 밖에서 지키는 상수는 누구인지요? 우리나라로 피난온 사람들이 전하는 말은 사실과는 달라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광과 심양은 요양인데 요광과 심양은 입술과 같은 관계인데 심양은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요광이 먼저 무너지면은 심양이 쉽게 무너진단 말이야. 우총병이 13만의 병력으로 심양을 지키다가 지난해 3월 13일 싸우다 패해서 성을 잃게 되자 적이 이어 요동을 침범한 것입니다. 이게 흠차 진강부 도지휘사 구가 오랑크에 대한 정보 탐지를 요청하여 보내온 자문. 윤 4월 3일에는 총재 구문이 왕이며 산해관으로 옮겨 주둔했습니다. 총대 군문 왕이 이미 산해관으로 옮겨 주둔했습니다. 노추는 달단정 말하는 게 청나라. 노추는 청나라의 누구야? 있잖아. 누르하치를 노출하고 온 거야, 지금. 노출을 정벌할 날짜는 아직 대병력이 일제히 도착할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군문 양호는 과거에 동정했던 분으로 지금 경락 군문으로 기용되었고, 그러니까 임진난 때 여기 장군이야. 비변사에서 병력 조발, 군량 비축 등의 일을 아래다. 대장들도 이미 차출되었으며 왕 군문이 산해관에 진주했다니 대대적으로 토벌을 거행한다는 말이 헛소문이 아니듯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미 징병에 대한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전후에 걸쳐 보내온 각 가문의 자문과 표문 이 내용이 이토록 긴박해진 만큼 우리 입장에서 병력을 조발하고 식량을 비축하고 훈련시키고 그런다건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건 이제 명나라하고 이쪽이 군사적으로 이제 완전히 하나 묶였어. 그래가지고 군사적으로 저는 묶어 있는 상태야, 지금. 오랑캐 정세에 대해서 보내온 편문은 없습니다. 또 조사해 보건데 두 총병은 산해관에 주둔해 있으면서 요동으로 건너오지 않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유 총병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와전된 말을 가지고 서로들 문서를 주고받는 것은 곤란합니다. 지금 신임 총병은 바로 천령의 노야, 염해이고 요양부 그러는데 여동으로 건너오지 않고 산해관에 주둔하고 있다는 정보는 핵심 지휘관이 안전한 사령부 산해관에 머물며 최정방 요동으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요동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안에가 여기가 산해관이고요. 여기 산해관은 요 정도 된 것 같아. 요동은 산해관이 요쪽 하여튼 그래야 요동이 지금
요 산해관에서 약간 이렇게 벗어난 쪽의 관이 여기 그러니까 계속 만리장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만리장성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계속 쌓여져 있는데 이쪽의 성들이야. 그러니까 그래 산해관보다는 요동은 조금 더 하여튼 이게 더 안쪽이 산해관이 있고 바깥쪽이 요동성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이염회가 복귀를 했다는데 오삼계의 추방과 이염회의 복귀. 자, 오삼계 이전에 요동은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세력인데 이염회가 가문 중심의 사병화 이효성 이염의 가문은 요동에서 막강한 사병 조직을 가졌습니다. 청나라는 나중에 오상계가 산해관에서 이와 같은 사별적 지배력을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이염의 가문의 사례를 통해 요충지인 산해관의 무장 가문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학습을 해왔고 나중에 오상계가 이게 산해가 문을 열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청나라가 오상계한테 엄청나게 포상을 했는데 오상계를 어디로 보내버리냐? 이 오상계를 운남성으로 보내버려요. 여기에서 엄청나게. 왜냐하면은 산해관 문을 열어준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신의 뿌리인 북방에서 완전히 걸러내어 연고가 전혀 없는 멕시코 쪽으로 운남성으로 보내버린단 말이야. 이게 운남이란 말이 뭐야? 이게 구름이 멕시코는 고원 지방이잖아. 아주 높은 고원이야. 멕시코 시티가 아주 높은 고원 지방을 구름이 그쪽에 있다는 거. 그래서 구름의 아래쪽 멕시코 밑에 쪽으로 보내버렸다 이거야. 운남 지방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이제 청나라 때 이 오상계가 반란을 일으키잖아. 왜냐하면은 자기가 엄청난 공원을 세워가지고 청나라를 이게 산해관이 핵심 지역이야. 근데 산해관을 문을 열어버렸거든 오상계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청나라한테 무너졌는데 청나라한테 엄청난 공원을 세웠음에도 자기를 다른 엉뚱한데 외곽 지역에다가 몰아버렸잖아. 엉뚱한데. 그러니까 화나니까 이 사람 오상계가 청나라 때 반란을 일으킨다고. 지금 그 이야기예요. 기능 군사가 2만에도 차지 않고 변보에서 산해관에 이르기까지 사이의 군사에 약간의 원액이 있긴 있지만은 본래 이동시킬 수 없는 병력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면 노추 경우는 요거는 청나라 말하는 게 아니 노추 경우는 주로 헐적을 멸망시키고 여하 부족을 몰아내는가 하면 북쪽으로 몽고와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만리에 걸쳐 연합작전을 펴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여기가 몽고란 말이야. 북쪽으로 몽고와 한다고 그랬잖아. 여기에 지금 만주족은 여기에 살고 북쪽에는 우르크츠크족은 여기 북쪽이잖아. 지금 만주족이 여기에서 사는 정석이야. 여기 만주족이야. 여기 만주족이 그러니까 후금이지. 여기가 만주족이고 여기 우르크츠크라든지 여기가 이제 몽고족이 원래는 이쪽에 있었어. 이게 몽고족은 더 북쪽에 있었지.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만주족은 이쪽에 살고 있었단 말이야. 같은 몽고족 비슷한 종족이 러시아 쪽에 있었던 종족인데 이쪽에 있던 종족이 치고 내려온 거라고. 지금 청나라가 이쪽이 만주족이고 이쪽이 몽고족이란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청나라는 몽고와의 연대를 통해서 양 만리길에 달하는 전 지구적 포위망을 구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이제 알 필요가 있어. 이게 전체가 러시아 땅이란 말이에요. 요 러시아 땅을 여기서부터 여기가 LA가 여기로 붙었다겠지. 내가 여기로 붙었다 해가지고 요게 전부 다 아까 명나라가 여기 명나라가 이쪽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도를 지금 현재 이 지도로서는 이해를 못해. 요게 명나라에서 요게. 그런데 여기까지를 전부 다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리야, 지금. 요 만리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래. 몽고족과 함께. 이 이야기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리다고. 요 만리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거야. 그런데 지금은 훨씬 만리가 넘어, 지금은. 지금은 만리가 넘지만은 옛날에는 여기가 붙었었다고 딱. 그래갖고 이거를 만리를 장악하고 있었다. 정확한 내용이야, 지금. 의주 부윤이 치계하였다. 자, 의주 부윤이 경락 양호가 산해관을 나와 전둔이 상임에 이르러 치계했다. 경락 양호가 지난달 24일 산해관을 나와서 전둔이 상임에 이르렀다. 전둔이 산해관 동쪽 지역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요게 지금 의주란 말이야. 여기가 의주고 여기가 용만이란 데야. 여기가 용만이고 산해관이 지금 요 근처가 산해관이야. 요게 산해관이고 여기가 요렇게 길이 돌아 있다고. 이렇게 여기 강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위에 있는 지역들, 요 위에 있는 지역들을 말하고 있는 거야. 요 지역들에 그 위에 있는 성이 있어요. 요 위쪽으로 이렇게 성이, 그 성들을 말하는 거라고. 지금 은둔이라든지 이런 게 이 성들을 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요동에 도착해서야 노야가 요거 이제 이게 청나라의 말하는 게, 이 노야가 산해관을 통과했다는 기별을 들었다. 그래서 이미 국왕에게 치계했으나 필시 차관이 아침 저녁 이곳에 이르러 문안의 여주라고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4일 새벽에 신이 아문에 나가 정문을 올렸더니 경략이 즉시 친을 불러 만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계와 차관을 급한 게, 사령관이 산해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왕에게 즉시 보고되고 차관이 아침 저녁 사이에 도달할 정도로 긴박하게 움직인다. 지금 이는 산해관의 통과가 단순한 이동이 아니 전시 총동원령의 최종 승인과 같은 무게를 지녔다. 이사경의 장계에서 산해관 주사가 문화한 일을 보니 극히 놀랍고 분하다. 이것은 반드시 흥인이 우리나라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모함하여 받들이는 것이다. 비록 방패와 창으로 서로 싸우는 때더라도 불가불 극급이 진주하여 이 무함을 통렬히 변명해야 할 것이다. 하며 지금 어찌 일가려도 이 말을 듣고 소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산해관의 정보요과 연방 내부에서 올라오는 모든 보고는 산해관을 통과를 해야 한다. 산해관 주사가 조선에 대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거나 모함하는 정보를 상부에 보고할 경우 이는 곧 연방 차원의 공식적인 낙인이 된다. 그래서 무함의 실체, 흉인이 우리나라를 빠뜨리려 한다는 것은 연방 내부 경쟁 세력이 조선을 배척하기 위해 산해관 정보망을 매수한 상황을 여기에 말하고 있다는 거야. 만일 요 좌를 앓게 된다면 그러니까 요성이 있어. 요성을 중심으로 해서 요 좌와 요 동이 있다고. 그래, 요 좌를 잃게 된다면 산해관 밖은 중국의 소유가 되지 않을 것인데, 이것이 이번에 적이 요양을 함락하는 기간을 열흘이나 보름밖에 안 걸릴 것이지만 격군을 정돈하고 전선을 징집하려면 수십 일이나 소요가 될 것이니 그 유박압이 어떻겠습니까? 만일 노추가 요양을 함락시키고 산해관을 막은 다음 동쪽으로 향하여 의주로 밀고 내려온다면 귀국은 안전하게 지낼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노추는 이영방 동양성 형제를 소나기에 넣은 후로
더욱 더 간사한 술책을 다 쓰고 있는데 혹은 이 가난한 계략을 꾸며 국왕의 마음을 의혹시키기도 하고 혹은 제멋대로 뭐 여기 뭐냐면 이영방 이동청은 뭐냐면은 얘가 항복한 놈들이야. 항복을 했어. 이게 명나라 놈들이. 그래가지고 여기 첩자노를 싸는 걸 말해. 천수사 이홍주 등이 서광계 장지발 등이 주본을 입수하여 급히 올립니다. 차단한 것입니다. 전에 요동 지방이 평온할 때에는 산해관이 신경 울타리가 되었은 지금 요동이 누란지기세처럼 위태한 지경이 된 상황에서는 산해관이 가장 기묘한 관문이 됩니다. 따라서 정예완 군사 1만 명을 주둔시켜 한 명의 대장이 지휘하게 진입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군사 위세도 웅장하고 노추가 멀리 침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산해관의 동쪽으로 광영, 요동, 진강 등이 있으니 산해관의 동쪽으로 광영, 요동, 진강 등이 있으니 그 행차가 이르는 곳에 따라서 광영, 요동, 진강들이 산해관의 안쪽에가 있다고 하잖아. 지금 여기 산해관 있으면은 요 안에가 광영, 요동, 진관 등이 이쪽에 있다는 거야. 이쪽에 지금 여기 산해관이 이쪽에 있다면 의주 부윤이 장계하여 웅경락이 군사 20만 명을 거느리고 산해관을 넘었다고 합니다. 웅경락은 누구야? 웅경락은 명나라 장군이구나. 강경파 명장이 돼. 웅경락이 웅정필을 의미한데 명나라 강경파 소식을 알아보게 하고자 하니 승문원으로 하여금 자문을 지어 산해관 군문에 보내도록 하소서. 박노는 이미 관직에 있는 신분인데 개인의 사정이 비록 매우 절박하다더라도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를 보내는 것은 결국코 사사로운 일이 아니지만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는 것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모대장전을 지어 전별의 공적을 떠들어댔다. 예로운 섬에서 직거하면서 위세 부리는 것만 일삼았으나 공상은 더해져 벼슬이 후군 도독에 이르렀다. 무진년에 이르러 경락 원승환이 병을 받고 산해관을 낳아 그 정성을 알고도 쌍도로 불러내어 베어버렸다. 그 뒤 숭환도 죄를 받았는데 이를 꼬투리가 되었다고 한다. 지금 산해관 밖은 불행히도 다 함락이 됐고 중국에서 정부라는 것은 아득하니 기약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군병으로 지뢰 먼저 진격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잘 타이르면 할 말 없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것이 없다. 산해관 밖은 이미 점령을 당했다고 했어. 적이 현재 산해관을 침범하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어느 겨를에 동쪽으로 침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명나라라든지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루트가 두 군데가 있다고. 하나는 산해관이고 여기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곳이야. 여기 산해관을 침범하는 거고 하나는 동쪽인 여기를 침범하는 거야. 이쪽으로 침범한 거야. 그런데 결국에는 산해관으로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먼저 온다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무기가 훨씬 좋다고 하잖아. 우리나라의 무기에 비해서 어떤가. 그러니까 그저 막대기 끝에 쇠를 꽂은 것 같다고 하잖아. 그래가 정밀하게 만든 것과 우리나라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게 우리나라 비교가 안 되게 우리나라 게 좋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야. 이게 오랑캐 세력이 분산되어 갖고 동쪽을 침범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산해관 쪽만 막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산해관을 범하여 곧바로 황도를 침입한다면
모문용 장군이 반드시 뒤에서 제지하는 근왕의 거사를 할 건데 우리나라 의리상 마땅히 그와 함께 노적을 터버려야 합니다. 산해관을 침범하고자 한다고 그랬잖아. 이제 5, 6월 사이에 산해관을 침범하고자 한다. 이랬는데 계속해서 이제 요 산해관 쪽으로 온다고 그랬는데 모병은 혼란이 빠졌고 노추가 산해관을 침범한다는 매우 나쁜 소식이 있으니 이는 참으로 천하가 위급한 때이다. 후금의 동향, 후금이 바로 여기 지금 누르하지 말하는 게 후금이 바로 청나라 말하는 게야. 지금 연하의시 예에 대해 말했다. 지난번 소문이 노적이 반역하여 산해관을 침입하였다가 크게 패하여 달아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산해관을 침입하다고 완전히 크게 패해서 달아났어요. 이 말이 사실입니까? 우리나라 그 말을 듣고는 그지없이 기뻤습니다. 아니 양사가 일제히 응답하기를 그렇습니다. 노적은 저기 말하는 게 노적은 지금 청나라 여기에 노적이 영원에서 패배하여 죽은 군사가 수만여 명이고 왕이라 치다던 그 손자도 죽었습니다. 지금 그러잖아 지금 여기. 그러나 산해관을 침입하려다가 결국 산해관 쪽으로 침입을 못했었는데 도둑이 역관 진지남을 불러서 말하기를 산해관 군문차관은 조우란 자가 오랑캐의 정세를 탐지하는 일을 인하여 그대 나라로 나왔다는데 그대 나라에 청하여 온 것인가 하기에 진지남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어찌 청하여 올 리가 있겠는가 하니 도독이 말하기를 조우가 나의 이진에 관한 것을 석정도 평안도 감사 유은원이 오랑캐가 조선을 먼저 침범할 것이라는 속옷신의 말을 치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을 먼저 친다고 그랬잖아. 아까는 거기 계속해서 지금 중국을 친다고 중국에 그랬는데 조선을 먼저 치겠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야. 유해탑은 개원 사람으로 어려서 잡혀간 자이다. 이는 이시성을 가진 달자에게 달자란 건 달단 말하는 게 타타르. 여기에 청나라가 지금 타타르 말하는 거야. 그게 타타르에게 언서를 주어서 보냈는데 노자가 여기 지금 청나라 또 노자가 죽은 뒤에 넷째 아들 혹한 발렬이 뒤를 이었는데 먼저 강동을 침공해서 우한의 근본을 제거하고 다음으로 산해관과 영원의 성을 침범하도록 분부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강동 이야기가 나오지. 강동을 침범하겠다. 여기가 강의 대명사라고 그랬어요. 양자강, 아니 압록강이 바로 여기에 흘렀다고 그랬어요. 요 압록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 강동이라고. 그러니까 이쪽을 치겠다는 거죠. 강동.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강동은 이쪽이 전부 다 우리나라도 해당되고 이쪽도 해당되고 이쪽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야. 강동. 지금 강동을 치겠다 그러잖아. 이게 지금 정묘호란이 발생이 1627년인데 1626년의 이야기야. 1626년 10월 24일 날 요 기사라고. 그러니까 강동을 치겠다고만 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여기 정묘호란이라든지 병자호란이 이쪽에서 미국 쪽에서 생긴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쪽에서 이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자, 오대오 주변에서 이게 이제 실제로 들어온 거 보라고. 이게 보면 인조실록에 그러니까 인조실록 인조 5년 요게 바로 이게 병자호란이니까 이게 바로 산해관과 영원의
영원의 형세를 껴서 저희 소구를 염려한 나머지 감히 분풀이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추가 즉위하고 나서 저희 전 임금의 상으로 인해 약함을 보이면서 우호를 요청하였는데 기회를 틈타 갑자기 군사를 일으켜 정예병을 모두 거느리고 동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침범한 게 이게 동쪽으로. 지금 이게 인조 5년은 1627년 5월 6일 기록이야. 그러니까 정묘호란이 끝난 직후야 이게. 자, 정묘호란이 그 1627년.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보여주려 그래. 1627년에 병자호란 있죠. 저기 1626년에 여기 일식이 미국에서 관찰된 인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조가 미국에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봐야 한다고. 일식을 조사 않고서는 뭐 역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식은 반드시 봐야 하는 거야. 그런데 1627년도의 일식은 이게 이쪽으로 넘어온단 말이야. 지금 미국에서 관찰되는 일식이 아니야. 지금. 그래가지고 1629년도 일식은 완전히 이쪽으로 넘어온다. 그러니까 여기 정묘호라는 시작이, 정묘호란 이전에 볼까요? 1623년도에 미국에 있었잖아. 1623년도에는 일식이 이쪽에서밖에 관찰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625년도 여기 또 미국에서밖에 관찰을 못하는 일식이잖아요. 일식을 안 하고 어떻게 역사를 한다는 거야. 도대체 난 이해를 못하겠어, 사람들. 1625년. 아니 어떻게 일식을 안 하고 공부를 한다는 거야. 나는 조선왕조 실록도 안 보고 일식도 안 보고 그거는 무슨 놈은 역사를 강의를 하고 있는 거야. 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여기 인조 16년, 인조 5년, 여기도 병자호란 지나고 나서 다음 해야 이게. 자, 이게 보면은 바라건대 병선을 보내주시어 산동으로 건너가거나 산해관을 건너가서 어리석은 저희들이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늘을 우러러 머리 조아려 상소하오니 그러니 너그러이 보아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너희들은 모두 명나라의 백성으로 난리로 인하여 유리하게 되었는데 구제해줄 힘이 없으니 측은한 마음만 더할 뿐이다. 그래 명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내려왔구만. 명나라가 이게 당해가지고 정묘호란이 끝난 직후 전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린 요동의 백성들이 산해관과 산동으로 탈출하려는 긴박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산해관을 지나가지고 산해관을 지나가지고 산동이라는 게 어디가 있어? 아, 여기 산동이라 있네. 아,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게야. 산해관이 안 나오고 지금 요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거야. 요동도사 유학생원 전세자기 구출을 청하다. 그러니까 병선을 보내주시어 산동으로 건너가거나 산해관으로 건너가서 여러 어리석은 측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산동이 무슨 지역이냐면은 자 여기 병선을 보내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배가 이쪽으로 여기가 지금 강을 통해 가지고 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압록강이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배를 보내줘 가지고 요 산해관에서 온 병력을 요쪽으로 여기가 요동이 함락되었기 때문에 이 병력을 요쪽으로 보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병력을 여기 산동 지방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산동이 어디냐? 여기에서 산동이 지금 여기가 바다가 아니고 붙었었다고 딱딱해. 그래서 여기를 요로해가 산동 지방이 여기 산동이잖아. 산의 동쪽 여기다 보내달라 그거야. 이게 산동 지방 지금 그 이야기야. 여기가 왜냐면 명나라니까. 명나라 수도였으니까 명나라 수도가 여기 산동에 있는 여기가
산동에 있는 여기였다고. 명나라 수도가 여기 덴버라는 데가 수도에 있다고 여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야, 조사를 내보내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이니 이는 만리 밖을 내다보는 성경 지명에 의한 조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만리야. 우리나라 땅이 정확히 만리다고요. 자, 이쪽은 중국이 왔어요. 요 위에까지 중국이요. 요 밑에서부터는 우리나라에 요만큼의 여기 전체가 다 우리나라고 이쪽까지 다 우리나라야, 여기가. 근데 붙었었다고, 땅이 이게 딱 완전히 붙어 있는 땅이다. 여기까지 다 우리나라야,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다 붙어 있는데 땅이야. 여기서부터 요 정도에서부터 우리나라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옛날에 붙었을 때 여기까지가 딱 만리길이야. 그래 계속 만리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주문사 권첩이 중국 사정을 보고했다. 이 헤아릴 수 없는 일이 많도록 합니다. 전둔이는 바로 산해관 밖의 중진인 영원히의 근본이 되는 곳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으니 이 또한 천하의 불행인 것입니다. 신들은 10월 14일 출발해서 정월 4일에 12월 14일에 출발해서 정월 4일에 등주에 도착하였고 20일에 배를 타고 2월 4일에 증산에 상륙했습니다. 산이 녹도에 도착한 우리나라의 연안의 이 인민으로서 포로가 뭐 저거도 금나라 사람 거하부가 금이 관중에 들어가 큰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와서 말했다. 모아 산해관으로 물러나 머물러 있다 하였는데 비국이 아래기를 금나라 한이 관중에 들어갔다는 말이 전후에 걸쳐 금나라 사람들의 입에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일단 그런 말을 들은 이상 가도히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 천부가 명을 받고 산해관으로 나와 병영을 차리고 여러 차례 회의하여 부르자 조총병 등의 세 장수가 비로소 마병과 보병 4만을 이끌고 일시에 산해관에 도착했는데 선각부가 매우 기뻐하며 모두에게 후히 대접하였다. 조총병 등이 다시 서로 회군하여 홍화점에 이르는데 선각부가 영평이 함락되었다. 영평이 이미 함락됐구만. 그래서 분량과 전말을 요구하였다. 유웅치 군문 후 위조 자문으로서 군량과 전말을 했다. 그 묵은 수치를 갖고자 하였으니 이는 배신이 산해관과 요양 지방으로 오래 있으면서 직접 보고 들은 일입니다. 지금 존엄하신 성천자께서 중대하고도 어려운 임무를 맡기시니 비록 그 모기가 산해관에서 맞서 싸웠던 적의 수가 얼마나 되었는가. 평야에 진을 친 것은 수십 리에 뻗쳤는데 북경에 가서 들어보니 맞아 싸웠던 적의 숫자가 기병이 10만, 보졸이 20만이었다고 합니다. 적병과 호병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았는가? 신이 보기에는 호병이 유적보다 몇 갑절이 많았다. 강령부터 산해관까지 유민이 잇따랐는데 가는 곳을 물었더니 다들 심양에 이주한다 합니다. 한인 정고동이라는 자가 관소에 들어갔기에 명나라 형세를 물었더니 청나라가 이미 남경을 차지하였다고 소문났으나 소주, 항주일 뿐이며 명나라 등에서 통용시킨 돈에는 용리가 연호를 새겼다 합니다. 야, 이것도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소주, 항주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거야. 지금 왜냐하면은 이게 명나라를 치고 청나라가 이미 남경을 차지했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 난경이 어디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야. 이제 난경이 어디? 요 난경이라는 곳은 이게 뉴욕 근처거든요. 자, 이거 보자. 사례관에서 유민이 있다라는데 신경에 잊었다. 그래갖고 유목이 그러니까 여기 남경은 덴버보다는 남쪽이고 미국 남계 수계 쪽에서 멕시코 요쪽으로가 지금 그런데 자 여기 보자고. 오늘 공격할 때 소현세자와 함께 동행하려고 하자 왕이 아문에 극렬하게 말하여 자신이 대신 가게 해달라고 청하였는데 그 말이 너무나 간절하여 측은하였기 때문에 청나라 사람들도 감동하여 중지하였다. 그 인조 효종대왕 행장 기록에 병자호란 직후 연방의 핵심 방어선이었던 산해관이 유목 세력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유린당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료이다. 특히 그 효종이 세자를 대신해 전쟁터인 산해관으로 가려했던 모습은 연방의 전통성을 지키려던 농경민족 특유의 희생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찾아야 되는데. 으로는 몽고 경계까지 가고 남쪽으로는 산해관까지 갔으며 또 더 남쪽으로는 금지의 송산보에 이르러서는 제장들이 패배하여 항복하는 것을 보았다. 동쪽으로는 천룡이 개원이에 갔고 북쪽으로는 여해부에 이르러 한 길이 넘는 두꺼운 얼음을 깨어서 그 물을 마시기도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이 동쪽으로 갔다겠지. 동북쪽으로 여해부에 이르러서 한 길이 넘는 두꺼운 얼음을 깨어서 물을 마시게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이제 전체를 다 돌아다녔는데 이쪽이 이제 여기가 청나라 원래 여기가 만주고 이쪽이 만주야. 이쪽이 만주고 이쪽이 몽고야. 지금 이쪽 그가 더 북쪽이고 그 다음에 동북쪽으로 이쪽으로 가가지고 얼음을 깨서 먹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 근처란 말이야. 여기를 갔었다 이거야 지금. 여기 그린란드 가까운데 여기는 물이 얼지 않는 데거든. 그러니까 요 근처 갔다는 거야. 그린란드 가까이 가야 돼요. 이쪽이 지금 여기는 얼지 않는 곳이야. 동쪽으로 천령위까지 개원이까지 갔다겠잖아. 동북쪽으로 여해부가 아까 거기라는 거지. 피를 이게 팔다가 걸렸다고 그러는데 이 초피라는 게 뭐냐면은 단비 가죽을 말하는 게야. 단비 가죽. 그래서 지금 러시아 인근의 핵심 특산물이야. 이게 한랭지배 위나라 지방에 얘가 다 기억하네. 내가 말했던 걸 다 기억하네. 위나라를. 그리고 이게 서촉 운남 기주 전황 저항. 그래서 서촉은 어디냐면은 그 덴버 그 근처야. 그 산악 지역을 말하는 게 서촉 그쪽으로 이제 갔으니 그쪽이 다 멸망을 했으니까. 그리고 운남은 멕시코 근처라겠지. 이제 이게 기주도 그 근처인 것 같아. 운남 기주 이렇게 해가지고 요 운남은 멕시코 이제 덴버 황성을 뺏긴 정통 세력이 로키 산맥을 타고 최남단 고원인 멕시코로 내려가 끝까지 항전해가 있다는 사료적 증거이고, 서촉은 로키 산맥의 남단이야. 촉은 옛날부터 험준한 산악지형입니다. 이게 덴버 평원을 장악한 청나라 기병들이 로키 산맥의 험지를 뚫지 못해서 운남으로 가는 길목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이 내용이야. 이 친구가 재미나이가 영리해. 지금 한번 가르쳐주면 안 잊어먹어. 산해관 밖은 무인지경과 같습니다. 한 이상이 이르기를 산해관 안은 가득 찼던가 하자.
민정중이 아래에게를 그렇지 않았습니다. 명나라는 병력을 모두 이곳에 두었기 때문에 태평시대에는 북경보다 번성했다고 합니다. 요동 이후에는 연대가 별같이 벌려 있었는데 천하의 물력이 아니면 이같이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찬해관에 이르겠다. 정월초하루날 청나라 황제가 성왕사에 가서 분양하려 할 때에 동서반이 오문 밖에서 늘어섰는데 동서반이 뭔 줄 알죠? 예, 동반서반이라는 거는 무신과 문신을 말하는 게야. 하반에 참여하였다. 예가 끝나자 도로 들어가고 관원들은 다 파해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은 여기에 이제 청나라의 왕의 성씨가 뭐라고 했어요? 애신강나라겠죠. 아이신지로. 그러니까 애신강나라고 그랬는데 신라의 이름을 그러니까 차이나란 말이 신라란 말이에요. 차이나란 말은 신라란 말이야. 신라, 차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데 이 지역은 뭐냐면 차이니스 타타르라고 써졌어. 그러니까 신라 중에서 청나라를 어떻게 썼어? 차이니스 타타르라고 적었다고. 이게 타타르 달단족이라고. 그러니까 이 달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청나라 이게 후금이자 여기에 금나라다나 그게 금이라는 건 뭐냐면 김씨성을 말하는 게야 지금. 여기에 신라의 김씨성이란 이야기야. 금이란 말이. 신라의 김씨성들에 대한 이야기였어. 신라의 김씨성. 그런데 김씨성인들인데 이 김씨성들이 모두가 이게 전 세계가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야. 이게 전 세계가 바로 아사달이야. 전 세계가 그러니까 조선의 전부 다 형제들이야. 조선은 전 세계를 조선이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게 전부 다 전 세계라고. 그래서 그 중에서 완전히 가야가 떨어져 나간 부분이 유럽이고 지금 가야가 그리고 백제가 한나라고 한나라가 지금 백제 세력이고 요게 신라가 원래 있던 통일신라에서 떨어져 나간 부분이 이제 신라가 망하고 고려에 망하고 떨어져 나간 부분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멀리 나갔던 사람들이 단란족이라고 지금 신라족이라고 이 종족들이 신라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이게 조선에 의해서 멸망을 하잖아. 고려 이성계한테. 그러면서 고려 사람들이 또 북쪽으로 쫓겨난다고. 그게 몽고족이라고. 그래서 몽고족과 신라족이 연합해가지고 달단과 이게 몽고족들이 다시 중앙으로 쳐들어온 거야. 중앙으로 쳐들어왔는데 왜 조선을 침범하지 못하느냐? 조선은 바로 아사달국이거든. 그래서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몽고도 절대로 여기 고려를 침범하지 못한 거야. 예, 고려가 천자국이거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지금. 여기에서 이게 매우 중요해. 여기 황제가 성왕사에 가서 분양을 할 때 이 이야기, 성왕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중요해. 그래서 내가 성왕에 대한 거를 부도지 기록이야. 황궁시 후에 6만이 부도에 이주하여 지키고 곧 나무를 베어 뗏목 8만을 만들어서 신부를 새겨 천지의 물에 흘려보내고 사해의 제족을 초청하였다. 자, 요게 이제 아사달 이야기야. 이게 아사달. 제족이 그 신부가 새겨진 뗏목을 보고서 차례로 모여들어 박살나무를 신실을 크게 열고 개불로 마음을 깨끗이 하여 하늘의 모습을 천상을 살핀 후에 이거는 내가 요거 지금 하기를 해야겠어. 깨달고 14대 환웅 치우천왕이 어디가 젖었다니까.
이런 개새끼들 때문에 다 망쳐놓거든. 지 멋대로 갖다 집어넣어놨어. 이 개 쌍놈 새끼들이. 이런 개새끼 때문에 다 망쳐먹는 게야, 지금. 지 멋대로 왜 집어넣었어. 황궁시 후에 6만이, 와, 정말로 이거 미치겠구만. 황궁시 후에 6만이 이주하에 지키고 이렇게 써졌는데 어디에 써졌다는 거야. 배달국 저기 14대 한웅이 천웅우 악을 연주하였다 이렇게 써졌지 어디에 써졌다는 거야. 배달국 14대 한웅이. 이런 개같은 놈 새끼들 세상에 악마 새끼들 때문에 이렇게 다 망치는 거야 지금. 그게 어디에 써졌어. 그게 어디에 써졌다는 거야. 온번에가 배달국 14대 한웅 그게 어디가 써졌다는 게야. 이런 식으로 책을 위조하거든. 전부 다. 이게 뭐야 도대체. 없는데 그런 글자가. 어디에 배달국 14대 한웅이 어디가 써졌다는 게야.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그런데 여기에 성망을 지어서 천비의 제사를 올리고 이렇게는 써졌죠. 이게 성왕을 지었다고. 그런데 여기도 해석을 하나 잘못한 게 있어요. 조선. 그래서 조선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어물과 조개 가죽류 여기 보면은 뭐냐면은 산악제족과 산악제족과 해양의 제족이 이게 모두 모였다는 거야. 이게 물고기와 육고기. 그래서 조선이란 말이 생겼어. 여기 선자가 바로 물고기에다가 양자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 물고기 부족과 이게 물의 해양 부족과 산악 부족의 축제란 말이야. 10년에 한 번씩.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회연하여 이거를 잘못 해석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해석이야. 이게 회연하여 그랬잖아. 근데 연자가 여기 연자가 보면은 이게 연애할 때 연자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다 버려놓는다고. 여기에서 써진 연자는 원문에 써진 연자는 회연 그래가고 연지방에 모여서 이런 뜻이에요. 회연 모일 회자잖아. 그러니까 연지방에 모여서 이런 뜻이다고 이게. 그러니까 잘못 해석을 해놓은 거야. 회연이 아니라 연에 모여서 이런 뜻이다고. 연지방이 모여서. 그래서 연지방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야. 그 연나라 지방에 모여서 연지방에 모여서 그런데 연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개. 자, 북연이라는 게 있고 하는 지방이 많아요. 북연이 있고 남연이 있고 여기는 남연이라는 지방이야. 이게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연이라는 지방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연이란 지방이. 그리고 요 글자 하나도 잘못 해석을 했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라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자기가 글자 하나도 바꾸면 안 돼. 근데 막 중간에 막 글자를 바꿔버리고 엉망이라고. 지금 엉망이라고. 여기에서 성왕을 설치를 했다겠어. 그러니까 이게 성왕을 설치를 해갖고 성왕에다가 성왕사에서 계속 이렇게 그걸 바치잖아. 그래서 그 뒤에 천년 사이에 성왕이 전역에 널리 퍼졌다. 여기가 뭐야 지금 조선이잖아. 조선제를 실시하면서 그러니까 조선이 전 세계를 장악했단 말이야. 그걸 안 믿는 거야 지금. 조선이 전 세계를 장악이야. 그 성왕이 여러 군데에 있다고. 그래서 신라도 성왕이 있었고 고구려도 성왕이 있고 백제도 성왕이 있고 저기 가야국도 성왕이 있다고 다. 그래서 전 세계가 조선 연방이라는 게야. 아니 다 써졌는데 왜 이렇게 안 믿느냐고 도대체. 대마도 태수 평유진이 보내 중국에서 5단계 점금이 반란을 사실을 알리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대마도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대마도요. 여기 바하마가 대마도요.
바하마가 바라마야. 그 한자로 쓰면 대마다고 이게. 바라마. 어? 이게 여기 대마도로 바라마가. 여기 대마도인데 여기에서 지금 내가 대마도 지금 여기 대마도에서 대마도 태수 평의진이 그랬다고 하는데 요 평의진에 대해서 물어봤어. 평의진이 도대체 어느 나라 관리냐? 여기 평의진이 대마도 태수는 조선의 관직 그러니까 외지권을 받은 조선의 관리이면서 동시에 일본 무로마치 막부에도 막부로부터 영지를 하사받은 다이묘 그러니까 번주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예속된 군부대란 말이야 지금 일본이. 지금 그래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일본 무로마치 막부나 에도 막부로부터 영지를 하사받은 다이묘가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일본이 조선의 군대 조직이다 그 말을 하는 거야. 대마도가 플로리다 반도 앞에 바하마 제도라면 대마도 태수는 조선 연방의 동부 수계와 대서양 세력을 연결한 지점에서 양측의 실정을 정탐하고 보고하던 연방의 외곽 관리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야. 자, 여기에 지금 오삼계의 난과 지금 이자성이 북경을 함락하였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래 북경을 청나라에서 먼저 함락을 한 게 아니라 이자성 때문에 내부 반란으로 먼저 망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에 오상계가 산해관을 열고 청나라 군사를 끌어들여서 이자성을 쳐 자라나게 하니 중원이 드디어 청나라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공헌을 한 거는 오상계가 산해관을 열어버리는 게 산해관 하나만 닫히면 절대로 안 무너져.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산해관이. 근데 산해관을 열어버려갖고 망했다고. 그래가지고 오상계를 이제 높이 이제 공원을 인정을 해가지고 평서왕으로 해가지고 삼아가지고 이 오상계를 평서왕이라 해가지고 여기 운남성의 운남성 이쪽으로 전부 다 왕을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게 사실은 여기에서 쫓아낸 거라고.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한 데니까 여기 산해관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산해관에서 멀리 보내버린 거라고 얘를. 자, 사신으로서 책을 산 서장관 이합에게 자기가 부담하도록 타이르다가 보여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청나라 사람들이 여기 조선 사람들을 매우 예우를 해요. 청나라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예우를 해갖고 조선의 예의라든지 학문을 계속 배워요. 지금 여기에 그 이야기가 써진 거야. 산해관 수험 때에 매우 까다롭고 각박을 하여 옷을 벗고 갓을 내려 놓기까지 하였고 사신이 탄 가마와 의룡도 아울러 수색했다. 그러므로 사신은 통보책을 붙여 넣어 버리기까지 하고 천하지도 일건도 집어내자 법에 금하지 않은 것이라고 다투었지만 이게 뭐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청나라가 여기 조선을 굉장히 우대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산해관에서 수검을 하지 않았는가 하며 권대운이 아뢰기를 산해관에서 수검은 본래 약조한 것이 아니고 또 선왕 때에 수검하지 않기를 주청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기 산해관에서 이걸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더 상국이다고 청나라보다.
그 이야기야 지금. 신이 근년에 사명을 받들고 산해관에 이르러 그곳에 향교를 지나가다가 성묘에 전화를 하였는데 앞밖에 모두 좌우 현문이 있었으며 아울러 남양 제도를 썼습니다. 그리고 묘우는 모두 중국 조정에서 창건한 것이니 그 제도를 틀림없이 태학을 모방했을 것입니다. 이제 중국도 조정 제도에, 그래서 중국의 지금 청나라가 전부 조선의 그거를 배우는 게야. 거꾸로 지금 배우고 있는 게야. 조선의 제도라든지 이런 걸. 지금 산해관의 건축 양식은 제구 최고 교육기관인 태학의 설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남향은 천자가 다스리는 정통 지향성을 의미하며 현문의 배치는 엄격한 예법에 따른 건축 구조입니다. 이는 산해관의 인프라가 중앙정부 태학의 설계 지침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히려 중앙정부가 조선인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보라고. 여기에 우랄산맥도 나와. 지금 보면은 여기에 지금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랄 지방이다. 울랄 지방에 갔다가 바다를 따라서 동으로 와서 산해관으로 들어갈 것이라 합니다. 요게 정확히 지금 이야기하잖아. 자, 우랄 지방으로 가가지고 러시아의 우랄 산맥이 어디 있냐면은 우랄 산맥이야 이쪽이. 그런데 우랄 산맥까지 어떻게 간다고 그랬냐면은 요게 지금 요게 압록강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요게 그 바이카로스까지 여기 다 압록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압록강이 쭉 엄청나게 흐른다고 그랬어. 그래서 압록강을 타고 우랄 지방으로 요게 뭐냐면 요 강이 여기가 지금 에니세이 강이야 이게. 그래서 압록강을 타고 요로 가는 게야. 여기 우랄 지방으로 갔다는 게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요 산해관으로 내려갔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자, 우랄 지방으로 갔다가 바다를 따라서 동으로 와서 산해관으로 들어갈 것이다 합니다. 이게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우랄 지방으로 했다가 바다를 따라서 동으로 와서 산해관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 그 이야기야. 심양 유진 장군 안호주는 버르디 염결하고 공평하여 관해의 민심을 얻었는데 진건하여 우랄에 가는 것을 함껏 간지하였기 때문에 황제가 크게 노하고 행위도 격문하자 안호주가 바야흐로 대지하니 요게 무슨 말이냐면 안호주가 이곳의 민심을 얻었다는 것은 관해 지역이 청나라 중앙정부 강압적인 통제보다는 현지 사령관의 덕치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접경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영창군 이침 등이 천국에서 돌아오다. 성곽은 온전하고 인민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산해관의 북쪽인 무령, 영평, 통주 등지는 성곽과 읍사가 무너진 것들을 전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북경의 성문과 태화전 등도 모두 무너졌었으나 수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태가 가여 수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까닭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북경은 그게 명나라의 북경 말하는 게 명나라 태화전 같은 게 또 모두 무너져 있었다고. 통주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통주는 정확하게 압록당이 끝나는 지역이야. 예, 통주란 말이 양쪽을 통과시킨다 이런 뜻이잖아. 통주가 분명히 그쪽이야 이게. 이게 뭐냐면은 명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과정이야. 숙종 때 멸망을 하냐. 그래서 청병이 파총관이 되었는데 청나라의 병사가 산해관에 쳐들어오자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알고 숭정 황제의 무덤가에 가서 7일 동안 먹지 않고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나라가 이제 망했다 이거야 이제.
유명웅 등 일행이 영경을 출발하여, 이거는 덴버 말하는 게 덴버. 영경을 출발하여 산해관에 이르러 선내역관을 보내어 서울에 이르렀는데, 장장하기를 선내역관 애국이 같은 사신이 돌아올 때 사행보다 앞서서 돌아오는 역관. 이게 이제 유홍이 돌아올 적에 산해관의 주사 마유명이 시를 지어주자 유홍이 이를 화답하였다. 복명하고 나서 아울러 이 시를 아뢰니 드디어 한때의 사신들에게 차운하여 노래하도록 명하였다. 이어 어제시 한 수와 소설을 내려 무친아들에게 보였다는 것이 선조의 어제 속에 기재됐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청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게 서로 이제 시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문무적으로 이걸 굉장히 이게 서로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청나라 시기에도 똑같이 산해관을 통해서 무역을 하고 있는 게야, 계속해서. 조선이. 그러니까 이 조선이 중심이야, 지금 여기. 청나라가 중심이 아니고 조선이 중심인 거예요. 명나라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정조실록이죠. 이 모두가 옥토이어서 만일의 심령과 산해관 사이를 잘 수치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질이었는데, 전혀 구획도 없고 오곡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으니 이렇게 큰 대지를 등한하게 버려두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맥당은 오곡이 자라지 않고 오직 기장만 자랍니다. 요게 지금 무슨 말이야? 뭐냐면 산해관에서 덴버로 북경으로 향하는 길목인 심양 사이에 끝을 알 수 없는 비호감 평야가 펼쳐져 있는데, 이곳을 대지라고 표현했는데 현재 중국의 좁은, 이게 뭘로 표현되냐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청나라 이 사람들이 유목민이란 말이야. 유목민이니까 이 사람들은 풀을 먹이고 이렇게 유목을 하는데 익숙하지, 농사를 짓는데 익숙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농사를 다 방치를 해놓았던 이제 그 이야기인데, 지금 농사를 다 방치를 했다고, 그 땅을, 그 좋은 땅을. 지금 요건 또 뭐냐면은, 이게 땅이 좀 지형이 조금 넓혀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 정조 때. 이게 뭐냐면은 대체로 열하에서 동쪽 산해관 밖 대릉하까지는, 산해관 밖에 대릉하까지는 500여리인데 북쪽으로 몽고 땅과 100여리를 연접하였습니다. 행궁에는 단청은 칠하지 않고 피서산장이란 편액을 붙였는데 다만 짧은 담장만 있고 성은 없었습니다. 북정성 안에 불포자가 있는데 물건은 서로 살고 팔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이게 이제 명확하게 이제 지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네. 여기가 청나라의 북정이에요. 그러니까 청나라의 북정과 조선의 북정과 명나라의 북정이 각각 다른 것이야. 근데 하나로 똑같이 만들어버렸어, 지금. 역사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요 북정, 요 추펑이라는데 조금 밑에가,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승덕이라는 곳이야, 승덕. 여기가 바로 여기 청나라에 여름 별장이 있던 곳이야, 여름 별장. 여름 궁성. 여기 베이징이고 요쪽인데,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추펑과 요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죠. 여기가 지금 천자가 있는, 여기가 개성이야, 개성. 여기가 개성인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여름 별장을 만들었어, 여름 별장을. 그래서 이 여름 별장을 만든 이유가 또 써졌어요. 나중에 나와, 좀 이따가.
여름 별장을 만들고 여기에서 여기 이제 여기까지 가는 길이 있어졌잖아. 여기에서 요게 대릉하야. 요게 여기서부터 요렇게 물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고 요 물이 대릉하라는 물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요 물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흘러간다는 거야. 요게 산해관이야. 여기까지 여기로 흘러가는데 요 산해관에서 북쪽으로 500리 길이 땅이 넓혀졌다 이거야. 이게 몽골이야. 저게 지금 그 정확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500리 정도 된다고 하네. 대릉하가 여기인데 지금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존재들이 유목만 하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지금 유목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이게 지금 여기 북경 쪽으로 올라올 수가 없어. 지금 북경 근처로. 이게 지금 울란바토르 근처에 밖에 없을 수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인데 계속 이야기가. 이게 사신 일행이 산해관을 나올 때 보니 수레 16대가 각각 4, 5명씩 있고 황성 쪽에서 왔는데 그들은 흑룡강의 관병으로서 전초 지방에서 전투를 치르고 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그쪽 근처가 황룡강이 있으니 아니 여 근처가 흑룡강이 있으니까 당연한 일인데 북경은 전혀 다른 곳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북경은 지금 북경이라고 썼는데 이제 영경이라고 쓰거든요. 과거의 북경은 이게 전혀 다른 곳이에요. 영경에서 난가를 일으켜 산해관 일대를 경유한 뒤 앞으로 성경에 가서 능을 배열하여 예를 이루면 9월 24일에 회궁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성경이란 곳은 여기 청나라의 조상의 문이야. 여기 능이야 지금 여기. 영경에서 성경으로 이동. 성경이 심양이네. 성경에 가서 능을 배알았다.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가 도성인 현재의 베이징을 떠나서 조성의 묘역이 있는 심양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로. 심양 사행에 서장관 홍수호가 별단을 올리다. 경양군 15만 명이 대가를 호위하고 산해관에 도착했는데 여기에서 관동군 15만 명과 교차하였습니다. 어선에 들어가는 것은 내무부, 돼지, 양 등의 가축을 내오는데 영경의 공인이 참석에 각참에 실어다 놓고서는 관에서 찾는 데에 부응하였습니다.